일본 스사미에서는 편지를 배달하려면 잠수를 해야 합니다. 일본 와카야마현의 작은 어촌마을 스사미에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우체통이 있는데요. 바닷속 수심 10m, 아파트 4층 높이의 깊이에 빨간 우체통이 덩그러니 놓여있죠. 이곳은 1999년 관광 홍보 행사를 계기로 설치된 뒤 2002년에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이용객들은 다이빙숍에서 파는 특수 방수엽서와 기름 성분 마커로 편지를 쓴 뒤 직접 잠수해서 우체통에 엽서를 집어넣죠. 문제는 이 엽서들을 수거하는 집배원의 일과인데요. 다이빙숍 직원이 집배원이 되어 매번 직접 잠수해 우체통을 열고 엽서를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수거된 엽서는 스사미 우체국으로 옮겨져 전 세계로 발송되는데요.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약 4만 통의 엽서가 이 바닷속 우체통을 거쳐 수신자에게 도착했죠. 하지만 스사미 우체통보다 알래스카 경비행기 우편 배달이 더 어렵습니다. 미국 알래스카는 대한민국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인데요. 그중 무려 82%의 마을이 도로와 단절된 채 산과 빙하, 강에 둘러싸여 있죠. 이런 마을에 우편을 보내려면 트럭도 배도 아닌 경비행기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곳의 집배원들은 사실상 전부 비행기 조종사인데요. 자갈밭 활주로와 얼어붙은 강,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마을마다 우편물과 식료품을 직접 가져다주죠. 스사미는 다이버 한 명이 우체통 한 개를 관리하지만 알래스카는 비행기 한 대로 광활한 오지마을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죠. 활주로 길이가 600m도 안 되는 마을도 있어서 악천후 속 착륙 기술이 생사를 가르는데요. 한 조종사는 썰매 개부터 불도저 부품, 심지어 관까지 운반해보지 않은 화물이 거의 없다고 말했죠. 이 시스템을 통해 매년 3만 톤이 넘는 우편물이 도로 없는 알래스카 오지마을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경비행기 배달보다 베네치아 수상 배달이 더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약 118개의 섬 위에 지어진 수상도시인데요. 이곳은 자동차는 물론 트럭과 자전거까지 시내 진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택배는 평평한 화물보트인 모토토포를 통해 운반됩니다. 배달원은 도시가 물에 잠기는 시간대까지 계산해 운하 경로를 짜야 하는데요. 보트가 좁은 운하를 항해해 골목 선착장에 짐을 내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되죠. 짐을 선수레로 옮긴 뒤 좁은 골목과 계단을 일일이 오르내리며 집까지 직접 가져다 줍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다리만 390개가 넘는데요. 알래스카가 비행기 한 대로 마을까지 단숨에 닿을 수 있었다면 베네치아는 보트와 손수레, 두 다리까지 동원해야 겨우 고객에게 닿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네치아 수상 배달보다 인도 도시락 배달이 더 어렵습니다. 인도 뭄바이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몰려 사는 혼돈의 도시인데요. 뭄바이 직장인들은 험한 출근길과 종교적인 이유로 점심마다 밥을 사 먹는 대신 집에서 갓 만든 도시락을 배달받는 문화가 있죠. 그 결과 매일 약 20만 개의 도시락이 가정에서 사무실까지 정확히 배달됩니다. 이 도시락을 나르는 5,000명의 전문 배달원을 다바왈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오전에 가정에서 도시락을 수거한 뒤 자전거와 기차, 손수레로 릴레이하며 점심시간 전까지 사무실에 도착하죠. 베네치아가 한 도시 안에서 운하를 따라 배달하는 것이라면 다바왈라는 거대한 대도시 전체를 거미줄처럼 가로지르는 살인적 물류작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 없이 도시락에 그려진 색깔과 기호 코드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배달 사고가 1,600만 건당 한 건으로 99.9%가 넘는 정확도를 지켜내고 있죠. 하지만 뭄바이 도시락 배달보다 일본의 보카가 더 어렵습니다. 일본의 오제 국립공원은 차량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산악 오지인데요. 이곳의 산장에 식자재와 맥주, 연료를 공급하는 일은 주로 사람이 직접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이뤄지죠. 이렇게 짐을 나르는 사람들을 일본어로 보카라고 부르는데 이는 걸어서 짐을 나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보카는 사다리처럼 생긴 나무틀 쇼이코에 키만한 높이까지 짐을 쌓아 올리는데요. 평균 75에서 80kg, 많게는 100kg이 넘는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릅니다. 다바왈라가 자전거의 기차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면 보카는 오직 두 다리로 이 모든 짐을 산 위까지 옮기는 셈이죠. 가파른 산길을 1시간 동안 내려간 후 늪지대를 2시간 동안 가로지르는 코스를 주 6일, 하루 1에서 2회씩 왕복하는데요. 헬기가 뜨지 못하는 날씨에는 긴급 물자까지 추가로 짊어지고 산을 오릅니다. 이런 보카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게임 데스 스트랜딩에 영감을 준 것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일본의 보카보다 중국의 지게꾼이 더 어렵습니다. 중국 황산은 해발 18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세계적 관광명소인데요.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무려 6만 개의 돌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해발 1800m 정상에 자리한 호텔과 식당의 모든 물자는 대부분 사람의 어깨로 운반됩니다.
식자재와 음료, 침구는 물론 가스통과 건축자재까지 전부 대나무 장대 양쪽에 매달아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죠. 복화가 흙길과 늪지대를 오르내리는 것이라면 황산 포터는 짐을 짊어진 채 무려 6만 개의 돌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환경입니다. 짐의 무게는 평균 50에서 75kg으로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이 일을 하는 포터들은 대부분 중년에서 고령에 이르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케이블카가 있긴 하지만 호텔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은 오직 계단뿐이라 사람이 직접 나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죠. 황산 정상의 호텔 숙박료가 유독 비싼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포터들이 짐을 지고 올라온 비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게꾼보다 그랜드 캐년의 우편 배달이 더 어렵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 협곡 깊은 곳에는 수파이라는 작은 인디언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고립된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조차 존재하지 않죠. 유일한 길은 협곡 가장자리에서 13km 아래로 내려가는 가파른 절벽 산길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우편 배달부는 매번 20마리가량의 노새를 이끌고 협곡을 내려가는데요. 황산 포터가 두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면 이곳은 두 다리로 운반량을 감당할 수 없어 노새의 등까지 불려야 하는 환경이죠. 이때 노새 한 마리당 최대 90kg의 짐을 싣고 협곡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산에만 3시간, 다시 올라오는데 5시간이 걸리는 코스를 주 5일 반복하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은 협곡 위에서 11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 500명의 식량과 약을 책임지는 이 노새 배달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랜드 캐년의 우편 배달보다 볼리비아 죽음의 도로 배달이 더 어렵습니다. 볼리비아 윤가스 도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공식 지정된 적도 있는데요.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단 3m, SUV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너비이지만 2006년 우회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트럭과 버스가 이 좁은 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한쪽은 수직절벽, 다른 한쪽은 600m의 낭떠러지인데 난간조차도 없었죠. 그랜드 캐년의 노새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면 윤가스의 트럭 운전사들은 절벽 끝을 빠르게 달리며 화물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 도로는 당시 윤가스 지역에 물자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는데요. 안개와 폭우가 닥치면 바닥이 진흙으로 변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300명이 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고 1983년에는 1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죠. 그럼에도 당시 트럭 운전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배달하기 위해 매일 이 절벽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일부 운전사들은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여전히 이 죽음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죽음의 도로 배달보다 히말라야의 포터가 더 어렵습니다. 네팔 쿤부 지역은 에베레스트로 향하는 관문에 자리한 해발 수천 미터의 고산 마을인데요. 이곳의 산악마을과 산장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량과 가스통, 건축자재, 등반대 장비까지 사람과 동물이 분업하여 직접 운반하죠. 이 일을 하는 포터들은 이마에 끈을 걸어 무게를 분산시키는데요. 이때 이 머리띠에 의존해 30kg에서 많게는 80kg이 넘는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죠. 윤가스 도로의 트럭 운전사는 차를 몰아 화물을 운반하지만 히말라야 포터는 맨몸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야 합니다. 출발지인 루클라부터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의 고도 차이는 무려 2,500m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환경에서 흔들다리와 빙하를 며칠씩 걸어 올라가야 하죠. 산수가 희박한 이 고도에서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조차 큰 체력 소모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이 히말라야 길 위에서 숨진 포터와 셰르파가 17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배달 시스템은 네팔 쿤푸의 히말라야 포터입니다.